119대 29라는 결과를 두고 젖잘싸라고 정부에서 평가가 나왔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도 실패지만 정부의 태도에 부산 민심은 물론 전국의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뼈아픈 실패가 아닙니다. 아슬아슬한 석패도 아닙니다. 어리석음만 적나라하게 보여준 실패였습니다. 세계가 다 예상하던 결과였지만 조중동과 보수 언론들이 빨아주는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희망 고문을 당했습니다. 외신을 조금만 눈여겨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안이고 이미 판이 넘어간 사안이었는데 윤석열은 파리까지 날아가서 차마 부끄러워서 다시 보기도 어려운 PT를 진행했습니다. 유치에 성공할 거라면서 KBS 사장 박민은 축하 공연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박빙이었으면 모르겠지만 판이 기울었으면 우리 대통령이 참석해선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윤석열이 참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보력과 외교력이 어느 정도 형편없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꼴이 되었습니다. 함께 경쟁했던 이탈리아가 차관 정도를 보낸 것과 너무나 비교됩니다. 결과 발표가 나오기 직전까지 윤석열은 박빙이 나와 결선 투표로 갈 것이라고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놈이 누구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렇게 보고한 놈이 결과 발표가 나온 뒤에는 대부분이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싶었지만 사우디가 워낙 돈을 많이 풀어서 오일머니의 세계가 굴복했다느니 이따위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미친놈들로 가득 찬 대통령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정신승리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책임을 다른 곳에서만 찾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정보라인이 존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외교는 이미 심각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윤석열 외교부가 어느 정도 무능한지를 엑스포와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엑스포 결정 직전에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보면 박진희 수장으로 있는 외교부가 지금처럼 유지되는 한 우리 외교에 희망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북러와 관계되는 일이면 중국 외교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탁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아무리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도 협력을 요청하는 건 외교부가 할 일입니다. 협력을 요청하고 요청받고 하면서 관계 복원까지 물꼬가 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요청에 중국은 여러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요청이 관철되도록 경우의 수에 따른 답변을 외교부는 준비해야 합니다. 박진은 준비했을까요? 중국 왕이 장관에게 박진 장관이 북한 관련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중국에 부탁하자 왕이 장관이 물었습니다. 대만 문제와 반중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외교는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외교 장관이라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말하고 반중 정책을 대한민국은 지향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다음에 중국의 태도를 빌미로 다른 말을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중국에 요청한 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박진은 왕에게 대만 정책은 변한 것이 없고 반중 정책 또한 지속하겠다고 왕에게 답변했습니다. 중국이 설령 우리의 속국이라 해도 해서는 안 되는 답변을 박진이 했습니다. 유엔이나 국제행사에서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 모든 나라가 민감해하고 자국이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다른 나라 일에 불분명한 메시지를 대부분 내는 이유는 외교관의 입장이 그 나라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외교에서 잘 대응한 말 한마디는 천냥 빚을 갚거나 자다가 떡을 얻어먹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잘못 대응한 말 한마디는 파국을 부르고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진의 답변은 중국 측에서 볼 때 윤석열이 시진핑 면전에서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박진 장관의 답변을 듣고 왕위는 만찬도 거절한 채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사소한 결례를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국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인 것처럼 박진 장관이 중국을 모독하는 언행을 한 것입니다. 외교부의 역할은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상대국과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만들면서 가능하다면 우호적인 국가로 만드는 일을 하고 우호적인 나라를 더 우호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바꿔 말해서 국가 간의 이해 균형점을 찾아 국익을 도모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내수 시장이 작아 수출에 사활을 걸어야 하고 에너지와 식량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패권 국가가 될 수도 없고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박진 장관의 언행은 미국도 하지 못하는 대응 방식입니다. 설령 전쟁 중인 상태라 해도 외교장관이 언행을 이따위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바이든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미 밝혀서 앵무새처럼 따라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그조차도 박진은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관계 개선 없이는 우리나라 경제 활로는 뚫릴 수도 없고 앞으로
국제대회 유치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부정한다고 부정되지 않는 중국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친중보다 반중 정서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높지만 정서는 정서일 뿐 국제정치에서 외교는 다릅니다. 엑스포 결과를 살펴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중국의 입김이 강했던 지역에서 중국의 의사에 반해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정신 승리와 남 탓으로 정신 못 차리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엑스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황당한 기사가 여당발로 나왔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시에 총선에서 여당이 타격을 받는다. 야당이 이것을 비판하면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이 부각될 수도 있다. 여당발로 전한 머니투데이 기사 제목입니다. 국민의힘이 하루 전에 주장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1년까지 코로나로 세계가 정신없었던 사정은 쏙 빼놓고서 문재인 정부가 그냥 엑스포 유치를 포기하고 손을 놓았다고 전제하면서 실패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윤석열은 과감하게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했는데 유치하면 정부 여당이 잘해서 유치한 것이니 총선에서 유리한 것이고 유치에 실패하면 문재인 정부가 손을 놔서 그런 것이니 부산에서 별다른 동요는 없을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이런 말을 관계자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란 놈이 진지한 얼굴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그 말을 기사로 실은 것입니다. 집권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전 정권 탓을 한다는 것 자체에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전 정권 탓을 아직도 할 거라면 무엇 때문에 집권을 했으며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정권을 가지려 평생 잡아넣는 것만 해온 놈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돼도 못 돼도 내 탓이라고 할 자신도 없으면서 뭐하러 집권에 욕심 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뭔가 잘못해서 그걸 고치겠다고 집권한 것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뭐가 잘못되었었는데 그것을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고치겠다.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이런저런 정책들을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시도를 했을 것인데 언론 플레이로 뭔가 거창하게 할 것처럼 떠들었다가 반응이 시원찮고 뜻대로 안 풀리고 뭔가 불리하다 생각되면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합니까? 아직도 전 정권 탓을 한다는 것은 나는 고칠 능력이 없는 바보였는데 양두구육 잘해서 집권한 것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가 아닙니다. 유치한답시고 비정상적으로 해외로 돌아다니고 유치와 관련 없는 전문성도 없는 한동훈 같은 자를 유치활동이라며 외국으로 출장 보내고 거창하게 떠들어 대던 것과 너무나 결과가 다르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교를 못하는 등신이라고 해도 그렇지 7조 벌어왔다고 큰소리치면서 정작 다른 나라에는 140조 가까이 그렇게 퍼주면서 돌아다녔는데 등신 중에 상등신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국력을 비추어 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직접 대면한 정상들 중에서 절반의 지지는 받았어야 합니다. 사실상 유치를 포기한 이탈리아에도 뒤질 뻔한 결과였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엑스포 투표권이 있는 165개국에는 우리 외교관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대사관, 영사관, 공사 등에서 해당국의 동향이나 성향, 정세에 대한 보고만 제대로 받았어도 이런 끔찍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외 공관장들 모두가 자리 보전을 위해 긍정적인 답변만 대통령실에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나 대통령의 팔이 피티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계 7위권에 든다는 대한민국의 정보력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민주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 관련한 입장을 처음으로 냈습니다. 폼나게 지는 것이 당당해 보일 수 있지만 만에 하나 국힘이 과반을 차지하거나 제1당이 될 때 윤석열 정권의 폭주로 인해서 망가지는 대한민국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말했습니다. 총선에서 우리가 일당을 놓치거나 또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이제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막고 있긴 한데 국회까지 지금 집권 여당이 넘어가면 지금 이 폭주 과거로의 퇴행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당연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더 나쁜 세상이 되지 않게 막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멋있게 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신과 현실에서 이재명 대표는 현실을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미친놈이 칼을 휘두르며 다가오고 있는데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건 똑같은 사람 된다면서
우리는 맨몸으로 상대에게 다가가 폭력이 나쁘다는 걸 설득해야 한다면서 정말로 맨몸으로 다가서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무엇을 선택하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변하지 않겠지만 현명하지 못해도 어리석거나 무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